자, 개념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저번 시간에, 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 174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얘기했었잖아. 아닌가? 그럼 그 174페이지까지, 즉 183번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잖아. (174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그 174페이지까지는 그럼 질문이 없었던 거죠.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건가? 그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연립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었죠? 소거법이죠. 연립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소거법을 이용합니다. 그 소거법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계속 강조하지만 몰라도 돼요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등치법이 있었죠. 봐봐, 이거 쓸데없는 거 기억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거나 외우라고. 여러분들은 등치법을 몰라야 된다고. 알 필요가 없다고. 자,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뭐라고요? 소거법입니다. 그 소거법이라는 건 결국엔 따지자면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 있다고 한다면 그 식 두 개를 조합하면서 문자 하나를 날려먹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법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은 반드시 그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우린 이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특정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정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는 뭐가 생긴다고요? 관계식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틀로 따졌을 때 1차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간단하게 했을 테니까 크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소거하기 제일 쉬워요? 뭘 하는 게 문자 하나를 소거하기가 제일 쉽냐? 대입법을 이용하시는 게 문자를 소거하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차식 사이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가관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1차식과 1차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뭘 사용하는 게 더 많다?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식과 1차식은 그냥 대입하면 된대.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럼 이건 어때? 만약에 2차식과 그 2차식에 대하여 연립을 하려고 해.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해야 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하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된다? 1차식 찾기입니다. 1차식을 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흔하게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자가 소거 됩니까? 이게 제일 먼저 확인할 거예요. 문자 소거 가능합니까? 하나의 식 자체가, 하나의 문자와 관련된 식 자체가 위아래가 똑같이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싹 빠지는 경우에 한 문자만 남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게 제일 최선이겠죠. 왜? 결국엔 1차식을 찾는 것 이유 또한 뭐 하기 위해서니까. 소거법을 위해서니까. 한마디로 이거 소거 가능하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뭘 쓸 수 있냐? 이럴 때는 이제 가관법 쓰시면 돼요. 얘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는 다 대입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그 대입법을 하는 첫 번째 이제 뭐? 제일 먼저 이차항 소거가 가능한가? 여기서부터가 이겁니다. 여기 아래부터가 1차식 찾기예요. (1차식) 찾는 가장 첫 번째 관계식, 1차식이라는 관계식을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 2차항 소거가 가능한가? 위에 있는 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아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와 있으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빼버리면, 2차항을 싹 다 지워버리면 1차식으로 된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찾아서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상수항이 0이 되도록 하는 괄호는 0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괄호 곱하기 괄호는 0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얘도 1차, 얘도 1차식으로 1차식 찾는 새로운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의 식도 아래 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뭘 씁니까? 인수분해를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얼마로? 상수항을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네 가지 쭉 문제를 보자마자 요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되지? 요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되지? 그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휙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유형이 분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자마자 첫 번째 거 안 되니까 두 번째 거 안 되니까 세 번째 거 안 되니까 네 번째 걸로 해보지 뭐. 끝.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요. 그와 별개로 기타 등등으로 나오는 게 대칭식이 있죠. 그 대칭식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아마 알려드릴 건데 대칭식은 뭐예요? 어떤 애를 대칭식이라고 한다? 대칭식의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칭식, 그 다음에 순환식 또는 윤환식, 그 다음에 이제 상반식. 이게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 순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가, B가, C가 A 형태로 될 때. 이런 거.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라는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얘를 순환식이라고 불러요. 또는 윤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비해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똑같은 식이 나올 때. 그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시 뭐라고요? 문자가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식이 똑같이 나올 때. 그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근데 상반식이라는 건 뭐죠? 개수가 반으로 접혀서 모양이 서로 대칭이 될 때. 그죠? 그거를 이제 상반식이라고 하고 대칭식이랑 상반식이랑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대칭식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칭식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 연립방정식과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차방정식과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과 여러가지 부등식과 관련된 단원이고요. 그 여러가지 방정식 중에서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고, 그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공통근 구하는 거와 이제 부정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일단 얘기한 게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에서도 이제 소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 1차식 중에서도 이제 문자가 3개인 거는 교과 과정에서 나오냐 이거? 안 나올 텐데. 지금 챕터를 확인해 보시면 거기 그 175페이지에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알구전 교재라던가 혹은 정석 교재라던가 혹은 진짜 그지같이 꼼꼼하게 쓸데없이 꼼꼼했던 개념센이라고 하는 그 교재 3개에서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이 나왔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드리자면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은 교과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X, Y, Z 3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이 배웠다고 한다면 그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니네들 2차 함수 문제 풀 때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세점 대입해서 문제 푸는 문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진짜 정말 무작위 세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C, 0이라는 점 하나를 주잖아요. Y절편 하나와 2개의 점. 이런 식으로 미지수 하나를 꼭 없애주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뭐 하시면 돼요? 소거법 이용하시면 돼요. 한 문자를 정해서 네 마음에 안 드네, 꺼정 하고 그냥 바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뺐을 때의 식이 서로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17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가 설명이 다 했네요. 1차식과 2차식의 꼴의 연립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풉니다.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에 그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1차식을 나머지 다른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XY의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다?
대칭식입니다. 그 대칭식의 풀이 방법은 x 플러스 y를 치환하고 xy를 치환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혹은 뭐 u, v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라고 뭐 바꾸시면 되고요. 이것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히려 간단하게 푸실 수 있겠죠. 1차식과 2차식 형태의 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어쩌고 혹은 y는 어쩌고 형태로 정리를 한 후에 대입해서 식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1차식이 있을 땐 굳이 아래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지언정 굳이 인수분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입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뭐 y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혹은 y는 x 마이너스 4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177페이지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필수예제 14번에 있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요거는 조금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어디니? 자, 필수예제 14번에 있는 1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는 애. 그 다음에 4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는 애. 9군요. 9.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경우를 나누어서 누구랑 누구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라는 값이 y가 될 때와 x라는 값이 마이너스 y가 될 때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식정리 뭐냐? 5, 3. 3x제곱이 뭐 9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3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그러면 선생님 x는 뿔마 루트 3이고요. y도 똑같아요. y도 뿔마 루트 3.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표현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따로 써야 돼요? 같이 쓰면 왜 안 되는데? 같이 쓰면 루트 3하고 네, 얘네 줄 중에 아무거나 얘 중에 아무거나 다 짝이 된다라는 뜻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니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대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복부, 동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대 언어입니다.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것 같죠? 복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걸 복부라고 하고요. 동순, 같은 순서로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쓰죠? 웬만해서는 어떻게? x가 루트 3일 때 y도 루트 3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y는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으시면 4 바이 3 x제곱 x제곱은 9가 나오네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x라는 값은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3 자,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입니다만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쓰면 틀립니다만 원래는 틀려요. 그냥 순서상으로 쓰고 말죠, 보통은. 우리 쉼표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x의 값이 1 또는 3이에요 라고 쓰시면 원래 이건 틀린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으로서는 얘는 틀린 거죠. 왜? 1이면서 동시에 3이 돼야 돼요. 쉼표라는 건 and라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대입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애가 보일 거고 그 인수분해가 되는 1차식을 찾아서 그 1차식을 만들어서 아래다 대입하고 그거에 맞는 해당하는 순서쌍을 따로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4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책에 EX 같은 거 있는 거 있어. 응? 그것도 복부 동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썼던 게 뭐냐면 x라는 값이 뿔마 루트 3일 때 y라는 값이 뿔마 루트 3이라고 한다면 복부호가 동순, 위에 있는 건 위에 거대로 아래에 있는 건 아래 거대로 가요 라는 게 복부호 동순이에요. 그러면 x라는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3일 때 y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에 복부 동순 붙여놓으면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3이고 플러스 3일 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읽는다고요. 그게 복부 동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 이렇게 써놓고서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순의 반대말 뭘 것 같아? 달을 2를 써서? 아니죠. 같은 순서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거꾸로. 네, 복부 역순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순서 차이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복부 동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부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합쳐져 스까스까 되어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게 동순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의 복부 동순은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라는 뜻이잖아요. 예? 왜 또 안 들어요? 뭘 만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5분 동안 무슨 설명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나는 아니에요. 번역 가능하시면 번역 가능한 사람 지원자 받아요. 얘가 왜 저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 뭔 차이가 있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게 그걸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참을 했는데 갑자기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게 대체 왜 나눠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다시 좋아요, 다시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쓰면 정답이라 했어? 아니라 했어? 왜 아니라 그랬어?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만 써놓으면 순서쌍이 몇 개가 생겨? 4개가 생겨. 그걸 2개를 제한을 두는 방법이 뭐라고?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을 써서 복부호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놓은 걸 복부호라고 해. 거기에 동순, 위에 건 위에대로, 아래 건 아래대로 라고 하는 걸 복부호 동순이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복부호 동순이라고 말을 표현해주게 되면 플러스 한 짝, 마이너스 한 짝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서로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된다고. 달라야 된단다? 그 달라야 되는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복부 동순이라고 쓰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아무 말도 안 쓰면 순서쌍이 몇 개일까? 4쌍 된다며.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연결하기 해주기 위해서
그 복부 동순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먼저 쓰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그러니까요. 이해했는데 아니 그거를 이해했어요. 아니 다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따로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따로 쓸 때는 안 써요. 아 그쵸 그런 거죠? 네, 다를 거 없죠? 네. 네. 저도 그 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풀 마루 쓰는 침이 흘러요. 뭐라? 어우, 당황스러워. 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쓴 거가 보고 역순이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복부 역순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됐죠? 제가 환청을 들었나 봐요, 잠깐. 그쵸? 네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그쵸. 그쵸. 예. 쌤은 이럴 때 고대하고 그거 써서 배웠어요. 예? 뭐라고요? 학교에서 쌤은 예전에 저거 썼어요. 아, 네. 저거 안 쓰는 추세라서요. 그냥 다 따로따로 나눠서 쓰는 편이지 요새는 저렇게 하나로 표현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나눠서 쓰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암묵적으로 순서상으로 퉁치자고. 그냥 암묵적으로 순서상으로 퉁치자고 얘기했던 게 원래는 안 되지만 3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3 루트 3하고 마이너스 3 루트 3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을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대어 번역이 안 돼요. 너무 옛날 말 고어 사어예요. 사어 죽은 단어.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뭐 하라고? 지워 그냥 빨리. 강제로 그 맨인 블랙 그 찍기 프라이팬으로 갈겨서 강제로 그거 기억 소거 시키기 전에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 물리적 기억 소거 당하기 전에. 지워 그냥 머릿속에서. 우린 복부 동순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안 쓸 거예요. 영원히 안 쓸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야. 자, 필수예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2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애는 뭐가 있다고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얘도 결국에는 x, y는 2, x 플러스 y는 3는 3. 이거 자체가 몇 차식이냐? 2차, 1차거든. 그래서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돼. 실제로 대입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거.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식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 그리고 xy가 15라는 식으로 합과 곱만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얘도 2차 얘도 2차 이런 특수한 꼴 같은 경우엔 대입을 해서 풀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칭식은 풀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를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대로 역할이 똑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쓸 수 있는 방법 뭐 하라고요? 합을 치환 곱을 또 다른 문자로 치환. 그래서 U와 V 혹은 여기는 A와 B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바꿔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니?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 34 있는데 곱
2, 15라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합의 제곱이 64. 그럼 합이 얼마? 8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순서쌍은 뭐가 되겠니? 합이 8일 때 곱이 15. 합이 마이너스 8일 때 곱이 15. 즉 U가 8일 때 V가 15가 나오거나 U가 마이너스 8일 때 V가 15가 나오거나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이용해서 식 세우시면 어떻게 나와요? 치환,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요. 새로운 문자로 어떤 새로운 문자에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x와 y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 또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가 3하고 5죠. 그럼 자리 바꿔도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순서상 4개 나온다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대칭식은 그냥 단순하게 이건 기억해 주세요. 얘가 요거 바꿔 쓴다는 꼭 필수예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드시 치환해야 됩니다. 그럼 대칭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방금 전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죠. 뭐라고요? 문자를 바꿔 넣어보세요. 문자를 바꿨는데도 모양이 똑같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꼴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저기 확인 체크 214번에 2번 같은 경우에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그게 보이셔야 돼요. 다음 필수예제 6번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야!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 조건은 뭘까? 2차 식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 조건은 뭐밖에 없어? 중근을 가질 때밖에 없죠. 대입하면 판별식이 0이다. 아니 방금 전에 너도 봤니? 아, 넌 네가 웃겨서 그런 거구나. 나 연주를 봤거든요. 아, 너도 연주를 봤어요? 연주가 벽에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미안해요. 아유, 뭐, 내가 이런 게 한두 번인가.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자, 필수예제 16번 넘어가고요. 필수예제 17번도 생략할 수 있을까요? 뭐만 확인하면 돼요? 대각선이라는 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교육과정 외 이게 교육과정 외 과정이래요. 하지만 내신 대비로는 충분히 나오고 남습니다. 실제로 샌디에서도 설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지금 특강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요? 2차항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2차항 소거가 가능합니다. 특강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돼요? 2차항 소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상수항 소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문자가 통째로 다 사라질 수 있는가? 문자 소거 가능한가? 두 번째, 2차항 소거 가능한가? 세 번째, 인수분해 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항 소거 해야 한다는 거. 이 앞에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최종적인 마지막 방법은 상수항 소거해서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1, 2, 3, 4라고 적은 거고요. 그건 순서예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해당하는 게 뭐라 그러죠? 필터를 걸러. 네, 마지막까지 안 걸르면 상수항 소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내가 예상보다 아까 그 아까 그 고대어 그 4어를 설명한다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네요. 제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내가 미안하다. 야. 왜 벌써 50분이냐? 지금 약간 20분이면 남겨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4어를 괜히 설명을 해가지고 4어를 설명 한 15분인가 하지 않았었나? 지금부터 한 10분이면 설명이 끝나는데 10분이면 수업이 끝나네. 제길. 자, 일단은요,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발 진짜 정말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아래 어떠한 2차 방정식 어떠한 2차 방정식끼리 서로 공통근을 가진대 라고 했을 때 제발 구하는 짓 좀 그만하세요. 물론 구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 대놓고 인수분해가 될 때. 근데 대놓고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냥 특정한 식, 예를 들면 그냥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이랑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랑 여기에 공통근을 가진대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통근이라는 파트는 그 공통근을 가질 때 보통 그냥 공통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는 식으로 제한을 두기도 하거든요. 진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인수분해 되어 있는 덩어리가 0이라는 식과 그 어떠한 덩어리가 이런 식이 있다고 한다면 A가 0이 되는 해가 존재할 거고 B가 0이 되는 해가 존재할 거고 A가 0이 되는 해, C가 0이 되는 해가 존재할 거잖아. 그럼 이미 이렇게 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을 뭐 알파, 베타, 여기를 뭐 알파,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두 식의 공통근을 공통해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식을 설령 더하건 빼건 뭘 하더라도 A라는 인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고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그죠? 이 B-C라고 하는 새로운 식은 A의 첫 번째 식의 근도 아니고 두 번째 식의 인수도 아닐 거야. 그치? 하지만 여기서 두 개를 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A의 배수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3의 배수랑 3의 배수랑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고 해서 3의 배수가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하냐면 직접적으로 해를 한눈에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것. 자, 처음에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최고차항을 소거합니다. 필수 이제 18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제곱 더하기 kx-2는 0이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2x-k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이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냐고요? 누가 봐도 안 되죠? 그럴 땐 뭐 하라고? 최고차항을 소거합니다. 최고차항 위에서 아래를 빼버려요. 빼거나 더하거나 한다고 해서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공통 인수 안 사라진다. 빼봐. 그럼 뭐예요? k-2x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k-2 곱하기 x-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k라는 값이 2가 되거나 아니면 x라는 값이 1이 되거나.
만약에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한다면 얘가 안 되고요. 왜? 위아래 모양이 똑같아져서요. 그죠? 위아래 모양이 똑같아지면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근을 가지게 돼버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이거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이거나. 그러면 x가 1을 만족하는 애는 뭔데? 1 더하기 k 마이너스 2는 0, k는 1. k가 1이거나 k가 2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마이너스 1이니? 저 뭐 하나 틀렸나요? 이거 알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요. 죄송해요. 왜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여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근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풉니다. 첫 번째 이수분해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만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된다고요? 최고차항 소거하시면 된다고요. 자,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비리, 불법을 저지른 방정식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정해지지 않은. 왜 아재 개그에 웃어? 니네 정색을 해야지. 자, 왜 이런 거에 웃고 있는 거야? 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관계식을 가질 때.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문자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더 클 때, 많을 때. 그럴 때 이건 관계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다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에 제한을 둬서 그 순서상이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크게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조건이 모일 때, x, y가 모두 정수일 때, 랑 두 번째는 x, y가 모두 실수일 때. 정수일 때 조건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k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가끔 드물게 뭐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k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드물게.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로 구하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x, y가 모두 실수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괄호의 제곱 더하기 괄호의 제곱은 0.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반드시 앞에도 0, 뒤에도 0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셔도 이제 보이는 연습을 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난 곧 죽어도 나 때려 죽여도 절대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x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하는 y를 찾으시면 y 하나밖에 안 나와요. 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뭐 dy에 대한 식이 y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면은 좀 초과할 것 같은데 후딱후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근을 가질 때에 대해서는 일단 지우고 저 부정방정식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9번. 19번 같은 경우에 문제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뭐로 선택할까요?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항상 늘 언제나 차수가 작은 애를 선택합니다. 차수가 같으면 상관없는데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다른 애로 정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3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숫자를 깔끔하게 얼마를 더해준다면 x-1이라는 인수가 생기는 항을 포함하게 될까? 이거 1 더해주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x-1이라는 인수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x-1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라는 다 틀렸죠? 틀렸죠?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더하기 1로 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가야겠네요. 다 4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가 있습니까? 1, 4, 2, 2, 4, 1. 자연수 조건이면 자연수 조건이네요. 자연수 조건이면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수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즉, 풀이 방법이 제일 먼저, 정수 조건, 이식 형태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조건이 정수일 때 제일 첫 번째 뭘 하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공통인수를 강제로 변환합니다. 변환. 그래서 괄호는 K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221번은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감이 오세요? X로 묶었을 때 Y-1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수항을 넘긴 다음에 Y-1을 붙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뒤에 1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1 곱하기 y-1의 값이 2를 만족하는 정수 xy의 값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실수 조건의 보정 방정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건 마지막으로 지워야겠다. 실수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식에서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에서 자, 인수분해 되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안 보이시나요? 안 되나요? y제곱 x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면 다행이긴 한데요. 안 되면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혹시 안 보이냐? 되는 거 진짜 없냐? 하기 싫은디? 일단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y제곱이라고 적어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1에 더하기 y제곱은 0이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네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있는 풀이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라고 쓴대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배 y 빼기 1 x 더하기 y제곱 2y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놓은 다음에 판별식 씁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을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y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 마이너스 1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식 정리하시면 돼요. 제곱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 안 되면 뭐 하라고요? 판별식 쓰시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